네, 안녕하세요. 이제 7주차 기술창업과 지식재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그 발생 추이도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번에 그 5월 말, 아니 5월 말이 아니죠. 4월 말. 그래서 5월에 이어지는 그 황금 연휴가 지나가면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도 이제는 대면 수업을 할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지금 판단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그 결정이 나진 않았는데, 뭐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도 그 빨리 만나 뵙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막 교차하는데 학교에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향은 5월 첫째 주죠. 둘째 주네요. 둘째 주. 5월 9일 날,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토요일 날 수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5월 9일 날 정식으로 우리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대면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요. 여하튼 5월 9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앞으로 일정은 5월 9일 날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5월 16일 날 그러니까 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도 제가 강의가 있는 게 있어서 5월 15일부터 아마 그 정식 대면 수업이 시작될 것 같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4월 26일 지금 일요일 현재인데요. 아마 내일 발표가 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발표가 정확하게 나면 저희 그 이클래스 공지사항에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대면 수업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 하고 오리엔테이션 또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 그 강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여러분들 빨리 만나 뵙고 싶은데 근데 코로나가 또 문제였잖아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같이 만나더라도 뭐 개인적인 걱정이긴 하지만 이 학교라는 데가 집단으로 많이 앉아서 좀 오밀조밀하게 그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 위생관리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앞섭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면 수업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4월 27일 날 예, 이클리스를 통해서 제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7주차인데요. 기술 창업과 지식재산. 오늘의 주제는 창업 관련 법규입니다. 예, 창업 관련 법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기 창업 관련 법규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법규라 그러니까 가장 이론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론이 아니에요. 왜? 법규 자체는 실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필요한 관련된 법률들만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하실 분들한테는 특히 창업을 하실 분들한테는 가장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창업 관련 법규에서 제일 첫 번째 다루는 항목은 바로 중소기업 기본법입니다. 예,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 1번, 1번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범위. 예, 알아두셔야겠죠? 중소기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예,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예,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예요. 외울 거 없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는 필수적으로 외우시거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볼게요. 요 요약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그걸 해석한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창업의 정의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의 창업의 정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의 창업의 정의는 뭘까요? 여기서는요, 창업이 업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파격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업을 만들어내고 창업하라는 거. 이게 창업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딱 하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예.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이게 창업이에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아시겠죠? 이걸 창업이라고 하고 있고, 재창업은 뭐예요? 재창업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걸 재창업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창업과 재창업의 정의를 알아두셔야 되고, 정의. 두 번째, 또 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창업자의 정의. 그럼 창업자는 누군가? 라고 되어 있는데, 창업자는 창업 시작부터, 창업이 뭐라 그랬어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거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한 다음에 몇 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아는 자. 아시겠죠? 아는 대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창업도 마찬가지예요. 폐업하고 다시 창업한 다음에 창업을 개시한 날부터 몇 년 이내? 예. 그 다음에 7년 이내 지나지 않은 자를 예, 재창업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초기 창업자. 두 가지가 나눠져 있네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제일 처음에 뭐예요? 창업에 정의했고, 그죠? 두 번째, 창업자가 뭔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재창업자가 뭔지 얘기했어요. 이런 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창업자. 초기 창업자는 뭔가 하면 3년 이내예요. 3년 이내. 창업하고 3년 이내를 초기 창업이다 그랬죠? 자, 요거 생각해보면 저번 주에 한 GEM 이거 잊어버리셨나요? 뭐예요? GEM이 글로벌 앙트러프너십 모니터라 그랬죠? 예, 그래서 각 국가 간의 창업 지수들을 파악해서 결과를 계속 알려주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초기 창업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TEA라고 했어요. TEA. 그죠? 이 초기 창업자, 초기 창업자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TEA에서 초기 창업자의 비율은 결국은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3년 이내에 지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전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인구수 중에 얼마? 예, 초기 창업자의 비율을 나타낸 게 바로 TA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때 요 초기 창업자란 그런 겁니다. 예, 창업으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초기 창업 투자회사,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이건 뭐예요?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창업 기획자. 이게 엑셀러레이터인데요. 투자 회사가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 1억까지 이거는 엑셀러레이터는 1억 이내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 또는 초기 창업자를 선발, 그 다음에 전문 보육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그런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이라는 것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소기업 상담회사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경영이라든가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창업보육센터, 뭐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창업자들 대상으로 보육을 하는 시설 및 장소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어떤 뜻인지 그리고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만 알아두세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어떤 단어, 첫 번째 창업자, 두 번째 창업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기 창업자, 네 번째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창업 기획자,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중소기업 상담회사, 창업 보육센터 이런 걸 말하고요. 이 중소기업은 조금 더 띄어서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됐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자의 범위 그렇게 했는데 중소기업의 범위죠. 중소기업의 범위라고 했는데, 일단 중소기업은 첫 번째가 영리해야지 됩니다. 영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첫 번째 영리기업이어야 돼요. 비영리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영리기업이어야 되고요. 비영리자면 안 되고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럼 영리기업은 뭐냐? 첫 번째 주식회사, 두 번째 한명회사, 세 번째 합자회사, 네 번째 유한회사, 다섯 번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개인사업자. 이 정도고요. 자, 비영리는 안 된다 그랬는데, 비영리가 주로 뭐예요? 예, 의료법인. 의료법인 안 돼요. 그리고 학교. 또, 사회복지법인. 복지법인. 그 다음에, 민간, 보육, 시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비영리는 해당이 안 되고, 영리 기업들만 해당이 된다.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영리 기업들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범위는 꼭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에 영리 기업이 아닌 것은 해놓고 여기 하나 정도 넣어놓고요. 또 다음 중에 비영리 기관이 아닌 것은 해놓고 여기다 하나 넣어놓겠죠.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중소기업이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영리기업이 아닌 것은, 또 다음 비영리기관이 아닌 것은.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더 나가면 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비영리법인은 이런 것들: 사회복지법인, 학교,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학생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의료법인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영리 법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중소기업이 그럼 뭔가다 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자, 중소기업은요 일단 창업을 한 모든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자산 총액이 5천원 이상인 기업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인데, 중소기업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외 기준이 있어요. 제외 기준. 자, 제외 기준. 알아두셔야 되겠죠? 중소기업은 그냥 기업이라고 하면 다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외 기준 첫 번째, 자산이 얼마? 5천억 이상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면 대기업이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매출액이 요런 기업들은 1,500억, 그 다음에
요런 기업들은 1000억. 그 다음에 요런 음료 및 요런 기업들은 800억. 그 다음에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이나 요런 기업들은 600억. 그 다음에 금융 및 보험업 또는 부동산업, 임대업,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은 요런 거 이하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소기업. 그럼 이거는 이런 문제도 어렵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다음 중 600억 이하 매출액 중에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기업은, 그럼 여기 위에 기업들이죠. 근데 이런 건 어려운 거니까 틀릴 건 한 말 정도 틀려야지 뭐. 그죠? 저도 이런 거 외우긴 힘들어요. 아시겠죠? 여하튼 보면 좀 그 제조업 쪽은 매출액이 좀 많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600억 이하입니다. 서비스업은. 아시겠죠? 보시면 서비스업은 거의 대부분이 예, 얼마예요? 다 요거 출판 영상 빼놓고는 다 얼마? 평균 600억 이하는 다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그 다음에 부동산업, 임대업,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은 얼마? 400억까지 이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예외인 것들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외인 것 중에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이 좀 혜택이 많거든요. 그럼 대기업도 중소기업 혜택을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가 뭘 만들어? 예, 분사를 하나 해서 자기가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이건 창업기업이에요 하곤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이라고 우겨댈 수 있겠죠? 과연 이럴 때 이거를 중소기업으로 볼 거냐? 창업기업을. 자본금 적고 매출이 적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업이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대기업이 이 법인의 지분의 몇 프로? 30%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분사한 기업, 그러니까 자기업이라고 그럴까요? 그 신생된 새로운 기업도 대기업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으로 안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그러니까 30% 이상을 만약에 어떤 기업을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대기업에 종속된 종속기업이라고 보지 새로운 신규 기업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소기업의 유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금융 및 보험의 경우에 400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견기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서 예를 들면 600억 이하의 기업에 있다가 600억 매출이 넘어가는 순간 매출이 600억이 넘어가면 이 A라는 중소기업은 A라는 중견기업이 되는데 이때는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지원하던 어떤 지원이 있었어요. 지원이 한꺼번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꺼번에 없어지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3년 동안에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혜택을 그대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예 기간을 이렇게 3년 정도 두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요 기간을 3년 동안 주겠다. 그 소리예요. 원래는 대기업이지만. 아시겠죠? 그렇게 줍니다. 대신에 이 유예부여 횟수는 딱 1회로 제한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저 뒤에 나와요. 예를 들면 요때 이렇게 돼서 여기 끝난 다음에 여기서 끝난 다음에 얘가 이제 중견기업이 됐잖아. 이때 폐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업력 때문에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을 하면 어떻게 돼? 또 한 번 더 그 일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번씩 겪는 건 안 되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는 건 여기서 예를 들면 600억 이하로 매출을 올리다가 어느 순간 600억 이상이 돼가지고 매출이 그럼 이때부터는 중견기업인데 몇 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봐준다고? 3년 3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봐주는데 3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봐주고 넘어갔더니 중견기업이 돼서 1년 후에 다시 600억 이하로 떨어졌어. 잘 못해가지고. 이러면 이 기업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볼 거냐? 볼 거냐? 본다 이거예요. 중소기업으로 봐요,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보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600억이 넘어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때 또 유예를 줄 거냐? 그 얘기예요. 안 줍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회만 유예 기간은 주는 거지. 만약 그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 조건에 대해서 내려오더라도 만약에 매출이 적으면 중소기업으로 다시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되고 나서 또 600억 이상이 돼가지고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땐 그때는 유예 기간을 안 주고 바로 중견기업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예, 되게 아리까리하지만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러지 않았다 이 소리가 중소기업에서 매출이 올라가지고 중견기업으로 가더라도 3년 동안에는 봐준다. 대신에 평균 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한번 떨어졌다가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또 됐다가 또 다시 매출액이 증가돼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때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넘어간다 그 소리예요. 자, 그 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왈가왈부되는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고요. 대신에 여기는 얼마?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일 때 중견기업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가민 나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 뜻이 뭐예요? 대기업이 출자한 티가 없어야 된다. 몇 프로? 30%. 아시겠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회적 기업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중소기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 다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비영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속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혜택을 주는 비영리 기업이라도 혜택을 주는 거는 뭐뭐 있다고요? 알아두시게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그 다음에 협동조합 연합회.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이렇게 됩니다. 다섯 가지. 요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이거 쭉쭉쭉쭉 필요 없고요. 쭉쭉쭉 필요 없고, 쭉쭉쭉 필요 없고, 그리고 뭐 협동조합 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어떤 거냐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합원이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협동조합은 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조합원이 다 중소기업이어야 돼. 몇 프로 이상? 90% 이상.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협동조합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네요. 어떤 협동조합만 돼요? 첫 번째, 조합원 90%가 협동조합. 중소기업. 그 다음 두 번째, 3분의 2 이상이 뭐예요? 중소기업. 맞죠? 그리고 세 번째,
민법 제32조에 따른 설립된 법인 중 제5조에 따른 어쩐저쩐 정보와 기술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자,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자꾸 보셔야 돼요. 민법 32조, 민법 32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민법 32조. 이게 지금 다 나오죠? 민법만 쳐야 되겠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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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네, 나왔습니다. 민법 제 몇 조? 갑자기 느려지네. 민법 제 32조, 예, 32조에 몇 종? 32조에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32조에서 그냥 이렇게만 나와있네요.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또는 사단은 뭐예요? 협회 또는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얻어진 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시다. 계속.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겸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판정돼 있죠. 이건 뭐냐면 A라는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자도 두 개야.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업자가 두 개일 때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주된 사업을 뭘로 볼 거냐 이럴 땐 첫 번째가 매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A가 매출이 높으면 B도 이제부터 이 매출에 따라가고 그리고 이 A가 중소기업에 인정이 되면 이 B도 중소기업이다 라고 같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매출이기 때문에 그럼 많이 팔리는 제품, 그 사업을 잘 되는 사업을 주된 사업이라 그러고 그 주된 사업이 매출액이 얼마이야? 중소기업 매출액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확인 방법이라고 표현해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기업 정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모든 사업자들은 다 나와 있다고 표현했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어디서?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것도 자, 복개용 어딨나? 이건가? 아니다. 이건가? 여기네요. 여기에요. 자, 여기가 바로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중소기업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데인데요. 모든 정보를. 이 중소기업 현황에서 기업 정보 들어가시고, 여기서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뭐,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만약 CEO 이렇게 쳐보면, 많기도 하네. 예, 이거 지금은 아마 다른 대표이사가 돼 있을 텐데요. 어디였지? 너무 많으니까 CEO가 너무 많으니까 차천개 지역까지 선택을 해야 돼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치면 네, 이렇게 여기 있네요. CEO 이런 식으로 네, 정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제가 2대네요. 2대 대표이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여기 들어가서 뒤져봐서 나오면 중소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공공구매정보 시스템, 공공구매정보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공구매정보 시스템. 또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여기서 이거네요. 이게 아니네요. 여기네요. 공공구매정보 시스템. 예, 이거 그냥 네이버에서 공공구매정보 시스템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여기서도 뭘 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도 중소기업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군데에서 중소기업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이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아마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확인할 때 구비서류가,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서 이제 중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중소기업입니다 라고 나라에다가 신고를 해서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좋은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기 위한 서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일단 첫 번째 기업정보 등록 신청서 작성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엔 법인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그러니까 세금 제대로 냈는지, 그 다음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으면 기업부설 연구소 수리 결과 통보서, 그 다음에 주주명부,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제조 원가 명세서 이런 게 다 근데 나중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관계기업 자료제출 내역 이런 것들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기업 개업표 이런 것도 선택사항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다들 뭐 법인부터 만드실 게 아니라 개인부터 만드실 테니까 그럼 개인 사업자가 중소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뭐 필요해요? 먼저 기업 정보 등록 신청서는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게 사업자 등록증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등록증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 그다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개인 사업자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재무상태표 없고요. 손익계산서 없고 현금흐름표 없고 제조원가 명세서 없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없고 관계기업 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요것만 준비하시면 되겠죠. 개인 사업자는 요 정도 준비해서 팩스나 이메일, 우편 중 한번 발송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 중소기업 등록하는 걸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거 싫으시죠? 여튼, 시간이 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장, 네, 1장, 쭉 올라갈까요? 중소기업 기본법, 법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이제 2장,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